그러니까 너무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다. 이러다가 엄마가 아파 죽어도 저것들이 모를 거야. 40대 여자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한 달의 독서가 완성되는 시간 책발전소 북클럽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어른의 저자 이옥선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즐거운 어른 이럴 때 또 경상도 말이 발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신경 써서 말합니다. 작가가 된 이옥선이라고 합니다. 난 재밌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무료하지 않고 즐거우시고 그러세요? 예. 시간이 모자라요, 항상. 진짜. 네. 이거 너무 멋진 점이에요. 근데 보통 목욕탕에 가면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갔다 왔다 머리 드라이 하고 옷 입고 벗고. 그것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루 일과를 잠고 지나가는데 맞아요. 지금 또 요가도 하러 가야 되죠. 일요일 같은 때는 헬스도 하러 가야 되죠. 토요일 날은 또 친구들하고 산에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없어요. 너무 부러워요. 거기다가 저녁밥을 먹고 나면 유튜브를 넣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그럼 집에 놀러 온다. 네. 그러면 조금 반가우시기도 하지만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과를 조금 방해하는 네. 면도 있으시겠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걸 정말 학을 뗀다고 그러는 거라. 여러분들은 젊어서 네. 잘 모르시겠지만 무조건 내가 가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이 생각만 하는데 맞아요.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눈치를 잘 살펴봐야 돼. 자식들이 눈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엄마도 자기 하던 어떤 뭐가 다 있고 진짜. 갑자기 자식이 지 자식까지 다 데리고 갑자기. 이제 왔다. 너무 난감. 곤란하죠. 하고 나면 만세를 다 맞아요, 불러요. 이 젊으신 분들은 그런 점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설령 어머니가 그런 내색을 안 하시더라도 네. 어머니가 자기 취미 생활하면서 친구분들과 즐겁게 지내시면 네. 자식인 저로서는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네. 잘 지내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간에 좀 각자의 즐거움을 예. 찾아서 사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딘가에 더 중요한 인생의 알갱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갈등한 시기도 있었다. 예. 하나 중대한 것은 바로 그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살림을 살거나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하거나 인생이 이것뿐만 아닐 것 같고 뭔가 더 중대한 일을 해내야 될 것 같고 맞아. 내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후회도 생각들이 되고. 많이 들어요. 그런 시기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저희 남편이 지금 딱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이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발전 단계에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전업주부로만 살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겠죠. 그때도 더 빡세게 책을 읽었죠. 의미를 찾고자. 아니 의미를 굳이 찾는다기보다 그게 이제 내 살고 있는 루틴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독서를 하면서 좀 더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글을 읽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인생이 성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생존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어떤 배짱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 누구한테도 별로 질 것 같지 않은 어떤 배짱.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걸 갖고 가시하는 사람에게도 별로 지고 싶지 않고 그래 너는 그거 갖고 많이 자랑해라.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겠어. 마음이 안정감에 이제 드는 거죠. 별일 없이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또 SNS 막 이런 거 엄청 하고 하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죠. 멀리서 보면 다 눈부셔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 그래도 내가 진짜 애를 키우고 있을 때는 이렇게 시간 빼서 여기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대단한 거죠? 예, 물론 온라인으로 여기를 보고 계시는 분도 정말 대단하신 시간을 분들입니다. 내서. 굉장히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요가를 오래 예. 하셨죠? 예. 얼마나 하셨어요? 요가를 지금 올해까지 치면 한 24년? 네, 그 정도를 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요가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아니요,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 주변에 네. 쉽게 갈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쉽게 갈 수 있는 도서관
이런 맞아. 동네에 가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쓸데없이 막 대치동 저런 데 가서 맞아요, 살지 맞아요, 말고 맞아요. 자기 동네에 좋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괜찮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근처에 있으면 그게 아주 좋은 동네예요. 내가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아파트 안에 문화센터에서 동사무소에 파견이 나와가지고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돈도 싸고 그냥 정말 슬리퍼 끌고 가도 되고 별 부담 없이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예를 들어서 애를 위해서 내가 이 동네에 있어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강남으로 그러니까요. 이사 가고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는 그러잖아요. 아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여기를 다녀야 되겠으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 30년 다 돼갑니다. 아파트가.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생활 습관적으로 쭉 다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뭐 10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10년도 지난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어디 가서 다치거나 이런 일 없고 벨스런 어떤 풍파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내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았냐 하면 하다가 보면 그날 굉장히 일이 잘 돼가지고 다리를 엄청 더 찢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거든요. 있죠.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인대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다. 지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일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저랑 정말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운동할 때 절대로 무리하지 네네. 않고 너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질릴 수가 있어요. 꾸준히 오래 하고 싶으면 그냥 설렁설렁 빠질 일 있으면 빠지고 그래도 계속은 간다. 이런 자세로 해야 뭐든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도 둘 다 어른이 되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래요. 우리는 옛날에 엄마들은 딸이 막 여럿이 있고 자식도 많잖아요. 그 밑에 다른 자식 키우느라고 진짜 시집 보낸 자식한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시집간 자식도 그때 전화도 없을 때고 하니까 1년 지나도 전화해볼 여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엄마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식이 시간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열흘에 한 번이라든지 꼭꼭 안부 전화를 안 해주는 게 너무 섭섭하다 그러는 거야. 맞아, 자기 맞아. 아프지도 않은데 맞아. 아팠을 때를 상정을 해가지고 이러다가 엄마가 아파 죽어도 저것들이 모를 거야. 막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서름에 엄청 서러워하시잖아요. 계속 이제 그 서름을 키워나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괘씸하게 되거든요. 어느 날 즐거운 어른 같은 거를 읽고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네가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노? 응. 이런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엄마가 지금 되게 섭섭해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 생각해가지고 어쩌다가 전화 한 번 네.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전화를 맞아요, 받으면 맞아요. 기분이 확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말이 좋게 안 나가고 토닥토닥 하다가 오히려 도를 끝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 엄마 화내는 거 보니까 엄마 내 전화 많이 기다렸는가 봐 이러면서 엄마를 좀 구슬리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거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가끔씩은 배우가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너무 그대로 말고,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야기가 억수로 잘 된 어떤 상황이 오면 딱딱 맞춰서 전화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엄마를 생각해서 전화하는데 엄마가 바로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엄마를 훈련을 시키세요. 엄마한테 그런 네. 대답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작가님께서 굉장히 쿨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지만 가족끼리도 어느 정도 연기도 필요하고 예. 마음 상하지 않게 서로 대화하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책 읽고 막 이런 데도 오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내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이제 알라딘이나 막 이런 예스24 이런 데 내가 들어가서 책을 검색을 할 때 보면은 보통 40대 여자들이 책을 제일 많이 사요. 맞아요. 여기도 지금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잖아요. 네, 다 20대인 것 같긴 한데 예, 다 20대인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제 실제 연령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40대 여자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그래도 작가하고 북토크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여기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건전하고 또 인생을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이 네. 좋습니다.